안녕하십니까, 이표더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무래도 최근에 주식을 투자해도 마이너스, 채권을 투자해도 마이너스 라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좀 직관적으로 분리를 해서 어떤 자산을 더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조금 마련해 보고자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주식의 수익률은 보통 earnings yield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했을 때 기업이 발생하는 이익에 관련된 수익성을 말하는데요. forward라는 것은 향후 1년, 그러니까 forward의 약자입니다. FWD가. 그러니까 미국 S&P 500이라는 대형주 지수의 기업들의 어떤 earnings yield에서 미국 재무부 채권 10년물 금리를 뺐더니 이거를 보통 earnings yield라고 부르는데요. 이 earnings yield의 갭을 YG라고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yield 갭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보통 이런 yield 갭은 보통 주식이 아무래도 위험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을 더 많이 내준 게 정상이기 때문에 보통 플러스 값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플러스의 폭이 보시는 것처럼 약 1%에서 7% 수준까지 최근 한 15년 정도를 본다고 한다면 나타나고 있는데 이 earnings yield 갭이 되게 크다는 것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주식이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채권이 매력적이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주식을 투자해도 마이너스, 채권을 투자해도 마이너스인데 earnings yield 갭이 거의 1%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주식을 투자하건 채권을 투자하건 거의 1%밖에 수익 차이가 안 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주식을 투자할 바에는 채권을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채권은 거의 확정적인 이익이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익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는 주식을 위험자산,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일반적인 부분에 비해서 안전자산의 어떤 지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왔다.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yield 갭이 정말로 1% 가까운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자산을 사야 되는 시기는 맞는 것 같고요. 물론 마이너스가 낮긴 낮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은행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구간이고 그 주식을 샀을 때보다는 마이너스 덜 나니까 상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분명히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낮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국채의 거의 10년물도 거의 4% 이상 되는 금리를 저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을 하고 있는 건 맞는 사실인데 문제는 지금 보고 있는 1% 중반의 yield 갭 자체가 보면 리만 때의 수준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은 보통 안전자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안전자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쭉 yield 갭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 주식이 오히려 훨씬 더 싸 보이는 국면으로 사실은 국면이 전환되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리만 때도 봤지만 주가가 폭락하고 채권 가격이 결국은 폭등을 해서 이 불황의 시기에 다들 안전자산을 사면서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GFC는 저희가 알고 있겠지만 모두가 리만 사태라고 부르는 시기를 GF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의 약자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주로 리만 사태라고 부르게 되는데 2008년도에 미국의 모기지 파산 사태를 기반으로 해서 발생했던 yield 갭이 1% 중반까지 떨어졌던 때와 거의 똑같은 수준의 yield 갭 수준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요약하자면 지금은 주식보다는 채권을 사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yield 갭이 벌어질 만큼 이런 정상적으로 벌어질 만큼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서 오히려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혹은 빠진다라고 했을 때 되게 되면 아무래도 yield 갭이 커지겠죠. yield 갭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당연히 안전자산을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측면에서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주식이 떨어져서 yield 갭이 커지든지 아니면 채권이 올라가서 yield 갭이 커지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돼야 되는 국면인데 아직 이 함수가 워킹하지 않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지금이 금리를 올리는 구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일드갭이 올라가는 국면으로 올라가게 되면 주식을 투자했을 때 보상이 커지는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보다는 주식을 투자하기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리만 수준의 일드갭을 가지게 되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안전자산을 투자하는 게 맞는데요. 일단 금리를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만기가 긴 채권, 그러니까 금리 변동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했을 때 채권 가격에 손실 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채권보다는 좀 만기를 작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채권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다가, 그렇게 높은 금리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텐데, 그때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일드갭이 커지는, 즉 주식이 떨어지든지 채권이 올라가든지 이 두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벌어질 텐데, 아니면 동시에 벌어질 수도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리만 사태까지 수준까지 떨어진 일드갭은 당연히 커지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주식의 매력도도 분명히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일드갭이 커지고 있는 국면으로 되돌아가기에는 아직 좀 멀었다. 왜냐하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투자하는 것이 지금 유리한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 역시도 금리를 올렸을 때에 좀 피해가 덜한, 만기가 짧고 신용도가 되게 좋은 이런 채권들을 들고 있다가 그 채권들이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일드갭이 커진다라고 봤을 때 그런 일드갭이 충분히 커지고 난다고 한다면, 즉 주식을 투자할 때는 요렇게 충분히 일드갭이 커지고 나서 투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매력도가 떨어질 때까지 주식을 투자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일드갭이 줄어들 때까지 또 주식을 투자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주식 투자의 수익률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 당연히 일드갭 자체가 많이 줄었을 때는 채권을 투자하는 게 유리하고, 일드갭이 되게 커졌을 때는 주식을 투자하는 게 유리한데, 지금은 당연히 리만 사태 수준까지 떨어진 일드갭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내가 자산을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안전자산을 투자하시는 게 좀 유리한데, 이런 주식을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은 되게 직관적으로 일드갭이 많이 커지게 되면 사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개념과,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이런 수익률, 주식의 수익률과 채권의 수익률을 뺀 것을 일드갭이라고 부른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 일드갭이 지금 GFC, 리만 사태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안전자산을 사는 게 맞는데, 아니면은 위험자산을 언제 사도 되느냐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일드갭이 요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났을 때, 그러면 일드갭이 커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주식이 떨어지든지 채권이 올라가든지 이 두 가지의 케이스가 동시에 발생하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진행되고 나면 주식을 사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개별 매크로,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거에 비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주식과 채권의 그러니까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프레젠테이션을 저희가 조금 준비를 언제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최근에 시장이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을 떨어지는 국면이다 보니까 이 국면에서의 어떤 대응 전략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했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에 대한 조금 설명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뒤에 댓글을 달아주시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형태로 사실 보충을 하는 영상을 만들던지 아니면 답을 드리던지 하는 형태로 저희가 팔로우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이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졌을 때 투자의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는 힌트를 저희가 또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찾아진다고 한다면 또 이런 부분을 업데이트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